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국 집회에 나오시는 이색 부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남편은 한국인이며 현재 전북 익산에서 약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인은 시모도 나리 마유미, 좀 어렵죠. 당연히 일본인입니다. 이 부부는 매주 말 서울에서 또 전국 어디든지 애국 집회가 열리면 참석을 합니다. 특히 부인은 정말로 열심히 한다는 그 집회 하시는 분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이 외국인 부부가 광화문 주말 집회에 계속 참여하는지 궁금도 하기도 하고요. 또 부부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국 집회에 참가하게 됐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또 이 아무리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만은 또 하면서도 갈등은 없었는지, 또 어떻게 그런 게 극복이 됐는지, 또 나아가서 뭐 이 일본인이고 한국인이니까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만난지도 또 궁금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또 나라가 다른 사람끼리 살아가시면서 특히 이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본하고 한국은 또 서로 좀 달라요. 서로 또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서적인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마유미 부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지소미아가 계지기 전에 뭐 아슬아슬하게 그 일본의 교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그 텐트에 오셔서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일본 사람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은 교포로서 지금 오랫도록 거기서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어쨌든 공산주의 그런 조천령하고 싸워서 한 번도 안 졌대요. 피를 흘리면서도 이겼다 하시면서 근데 일본을 한국이 그 40년 당한 걸 잊을 수는 없다. 잊을 수는 없지만은 나도 일본에서 살면서 좋은 점을 많이 배웠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한국 사람은 그래도 40년 잊지는 못하도 용서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일 간에 정말 한국 쪽에서는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자. 뭘 그거를 기억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는 그렇게 미움으로 갈등해서 발전한다고 막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련이 오래전에다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자익사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도 잘못된 나라가 없죠. 사회주의로. 잘못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로 도입을 해가지고 저전도가 됐죠.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이 사유재산 자체가 사실 없어요. 집도 20년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나라에.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인가를 그렇게 알으면서 왜 그렇게 북한의 70년 비참함으로 보면서도 왜 그쪽으로 지금 못 먹고 북한에서 도망오다가 굶어 죽는 분도 계시는데 북한에다가 국민 재산 세금 다 보내면서 또 아까 불화수소 그것까지도 딴 나라 통해서 보내놓고 그 이야기는 문제점은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정말 그런 미움의 사상을 가지고 또 과거를 기억하면서 전쟁으로 싸우고 나가는 그런 싸움은 다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신 분들도 미래를 봐서 발전을 하려면은 지금 세계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사는 나라가 어느 사회주의를 왜 고수하고 저렇게 많은 국민을 희생시키는가. 그러니까 3.8성 지금 열어놓은 것 자체도 지금 전쟁이 안 끝났는데 그거를 여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또 미군의 목숨으로 담보로 해가지고 아예 인질로 잡아가지고 빨아먹었다는 그런 소리인데 미국 같으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9.19 그런 군사 협정 같으면은 아예 유적죄 완전히 사형해야 되는 벌써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국민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익 사상 가진 분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아직은 못한 분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경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5월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일본 국회에서는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은 극좌파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한반도는 조카 통일이 돼서 한반도에서 보트 피플이 돼서 한국으로 아니 일본으로 올 텐데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 도망오는 사람한테 숨어 들어오는 간첩은 어떻게 골라낼 거냐. 이거를 그 2017년 5월에 국회에서 회의를 했다고요. 일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정강훈 목사를 욕하고 또 이런 집회를 하면서도 가르기 깔라놓고 서로 욕하시고 보수라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이 나라가 1200만 명 기독교 나라인데 이 나라에 뭐 재림주가 오신다고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 같이 온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은 극좌파 공산주의자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런데 그런 분은 아니다고 하는 정강훈 목사를 막 공격을 하시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어떻게 그분 하나도 못 모시면서 어떻게 재림주를 보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저기 익산에서 올라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기 마이미 이 회장님이시죠 지금? 예, 전북 지회장 뭐 어디죠? 두기르 포럼이요. 두길 포럼 전북 지회장인데 회장님은 전에 제가 애국 집회 나가서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박사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처음 뭐 뵙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남자로서 너무나 미남이십니다. 헌칠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이 애국 집회 매일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처음에 나오시게 됐어요? 외국인인데. 네. 그 처음에 잔속한 것이 2017년 2월 초에 잔속을 했는데 그때 매티슨 그 미국 국방장관이었으나 예,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그 전부터 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다고 들어서 이거는 꼭 환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하얏트 호텔 앞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막 국기를 들고 나와서 환영하고 저기 현충원 앞인가요? 좀 그쪽으로 간 것 같고 네. 예. 그때 눈이 오고 막 추운 그 날씨였는데 예, 그렇습니까? 그때 같이 오셨어요? 예. 예. 그럼 처음부터 두 분이 의견이 일치됐네요. 네, 저희들은 예. 좀 예, 그 친미 미국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항상 고마움을 갖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일은 하지 못했으나 네.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지금까지는 참 당연히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는 국가로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국방부 장관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 한미동맹연합회에서 국민운동본부연합회에서 환영 인사를 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참석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예. 좀 저로서는 좀 사실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꼭 우리가 지역 감정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북 사시는 분 고향도 전북이시죠. 네, 전북입니다.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게 조금은 이색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머나먼 옛날이지만은 네.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5.16이 일어난 때가 저희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를 그 대통령으로 네. 계셨었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그 반대만 하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네. 늦게야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그 가치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수가 중요한가? 보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이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 너무 좀 추상적인데 왜 그런 마유미 여사로부터 보수의 가치를 느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늑계사 우리는 그 교육을 받을 때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일 운동을 저 역시도 반일 운동 생각을 가지고 예. 무조건 일본 사람이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과거였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서 늑계야 일본이 우리한테 또 미국이 우리한테 해준 그 가치를 늑계사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네. 미국이 한국한테 한 거는 뭐 저도 많이 이해가 되는데 마미 여사님, 일본이 한국과 우리는 그냥 서로 갈등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한국한테 아까 김 박사님 말씀처럼 보수 가치를 줬다는 게 어떤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좀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 역사적으로도. 근데 뭐 부모나 또 사회적인 그 뉘앙스가 뭐 한국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게는 못 느꼈어요. 네. 자라면서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시집으로 와 보니까 그렇게 막 많은 피해를 주고 우리 일본이 피해를 주고 굉장히 또 일본을 싫어하신다 이 민족이 그런 것은 시집으로 오고 나서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맞아, 예.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미국 저는 히로시마 출신인데요. 아, 예.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원폭이. 네, 근데 자라면서는 어떤 이유든 원폭이 떨어진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데 네. 그것도 두 발이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학교나 부모한테 미국은 나쁜 놈다. 미국을 미워하라. 이런 교육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 말도 못 들었고. 네. 그래서 원수가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워하라. 누가 나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말은 못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원수 관계 또 관계가 안 좋은 나라끼리도 좋게 생각하면서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저도 이렇게 또 적대 관계는 아니지만 좀 원수라고 보통 여기는 관계에서 왔을 때 좀 그런 거 뭔가 누구 나쁘게 보고 미워하고 또 그거를 기억하고 언제까지나 그 적대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저한테 없어서 네, 와서 살아서는 참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좀 사죄도 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하고 좀 목소리도 높이지 못했다는 그 기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고 지집 왔다가 네. 처음으로 TV를 보고 한국말을 알게 되고 나서는 뭐 3.1절, 8월 15일 강복절을 하면은 아침부터 밤에까지 그 역사의 내용이 막 나왔으니까 네. 정말 그때부터 진짜 일본 사람으로 얼굴을 들고 좀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참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는 자기도 몰랐지만 나를 미워하는 나라 민족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오랫동안 좀 살아왔어요. 근데 네. 남편은 좀 그러니까 사실 만날 때도 그렇고 네. 별로 일본 싫어하니까요. 네. 그 나이 지금 64세인데 이런 나이 분들은 뭐 무조건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네. 한 번도 오지는 못했지만은 네. 무조건 싫어해서 그래도 만나서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다르면서 또 나라끼리 미워하지만 좀 부부로 살아보니까 이게 서로 친척도 가까워지고 뭐 사촌, 팔촌까지도 뭐 가까워지고 그렇게 뭔가 벽이 무너졌다 할까요? 그래서 그 한미동맹 같은 거는 뭐 도와줬던 그런 관계지만은 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에 가시면서 뭔가 무너질 것 같은 좀 느낌을 들었으니까 좀 열심히 해봤고 좀 좀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네. 그 옛날에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그 일본이 좀 잘못했다.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유미 여사께서는 그냥 무조건 이제 일본이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과를 받아줘요? 어떻게? 그래도 제가 또 노인장이나 그 좀 봉사활동도 다녔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제 앞에서는 욕을 안 하세요. 그냥 예뻐해 주시고 네. 뭐 일본 사람이 그때 좋았다니 뭐 또 잘해줬다니 막 이런 말씀 또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미워하신 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좀 다른 데서 들으면은 그 할아버지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한테 가족을 잃었다 막 이렇게 듣고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말로는 안 하시고 사실은 뭐 한이 많으신데. 예, 예. 그럼 뭐 이제 좀 제가 두 분한테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요번에 그 지소미아 때문에 이 정권이 지소미아 만약에 지소미아가 사실은 이게 만약에 파기됐으면은 이 나라 망하는 게 이게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동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했는 최대한 발휘해서 네. 지소미아는 파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에 그 평택 미군 기지에 갔었더니 리스토아 지소미아라고 그래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용어가 아주 눈에 띄어서 계속 선전을 하고 저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왜냐하면은 한일 관계는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그 반일 감정을 갖는 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가 이건 정말 우리 그 요즘 그 보수에서 말하는 그 어린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이 좌익 사상에 의해서 교육시키는 전교조 이 스타일 방식이 네. 빨리 바꿔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보수가 이 정권을 잡고 이 어린 아이들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느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예, 예. 가장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저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네. 시절에도 안타까웠던 지금에 와서의 역사는 참 박 대통령이 1965년 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큰 근대화를 시킨 우리 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저는 당연히 일본 때문이라고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예. 늦게서 깨우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겠지만은 저는 전공이 약학을 공부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선생님 자체도 나는 선생님께서 다 알으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지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 교수님한테 대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진실이 무엇이냐? 만약 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은 참 학문적인 지식 이런 것이 거의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류가 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우리 한국 고유한 무슨 뭐 한국의 풍조가 아니라 일본 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송 자체도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인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을 저희는 아까 그 말씀한 중에 역사적인 건 역사적 사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땐 동시대에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만이 서로가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하고 일본 중에 지소미아를 유지하게 되면은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막 한반도 같으면은 정말 적가직천이라고 우리는 보고 막 직천이라기보다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그 상황이기도 하는데 근데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이 진짜 그 산생이라기보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봐도
일본이라는 요르도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든 뭐 어떤 뭐 그 기산적인 거가 뭐라도 일본 요르도가 좀 막아지 않습니까? 사실은 없었으면은 예. 모든 태풍이 다 맨날 남한 그 거기다 산릭을 해가지고 그 피해가 보통이 아닐 텐데 근데 우리 일본적으로는 맨날 지진이니 뭐 비가 많이 오고 막 여러 가지 피해도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미움이 있어서 뭐 그렇게 피해가 나오면 좀 잘됐다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도 이렇게 일본 요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모든 걸 막아놓고 참 편안하게 여기는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공산주의인데 그것이 남한이 없었다면은 바로 그 뭐야 대마도 해협을 사이다 두고 완전히 바로 직접 대조를 하는 단계인데 지금 남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방어망으로 되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지금 생명으로 사실은 서로 지켜나가면서 존재를 해왔다고 제가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뭐 본인들 생각이나 그 다음에 갖고 계신 생각,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대충 어떤 그 보수적인 가치를 뭐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이게 뭐 연말 연초다 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얘기보다 좀 개인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연애를 하셨어요? 연애입니까 아니면? 연애는 아니고요. 예. 근데 그 우리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태어난 시대가 그래서 일본인은 별로 일본도 그렇고 좋아하지를 않으셨어요. 안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얼굴을 보다가 당신은 일본 사람이 결혼한다면 맞을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요? 점쟁이가 아니고? 근데 일단 지금 생각하면 성격이 강해서 한국 여자분하고는 좀 매일 싸울 것 같은 좀 느낌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듣고서는 일본이라고 들으니까 딱 나는 훌륭한 거룩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이건 아니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윤남매 5번째이신데 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대학교 때 은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또 아버지같이 생각했었대요. 근데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또 내려가서 전북의 익산에 그 다니는 학교 거기 선생님이니까 그분은 또 찾아갔었대요. 근데 어쩌다가 그 얘기를 나오면서 저를 보니까 뭐 무슨 일본 사람이 맞다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나는 거룩한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결혼을 하겠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은사님이 그분 소리대로 나오신 분인데 야 일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지금 저러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일본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하룻밤 막 밤새 일본이 어떻게 좋은지 일본 여자가 어떻게 좋은지 설교를 쫙 하셨대요. 그러다가 하룻밤에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야, 그 너무 그 생긴 건 그렇지 않아도 좀 갈대 같은 아니 하룻밤 만에 어떻게 그게 다 바뀌는 근데 그 정도 너무 존경했었던 거 저희들이 그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그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면은 그 가르치는 내용이 본인이 알아가지고 찾아내서 가르치는 것 같이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은 속고 살아요. 대학 그 강단에서 저 교수님이 다 어디서 찾아내고 책도 쓰면 본인 이름으로 뒤에다 딱 써놓잖아요. 근데 대학 다닐 때는 진짜 그런지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약을 배우면 약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약전을 우리 교수님 성함이 딱 써져 있어요. 야,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 어려운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참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야 정말 이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모셨었는데 늦게 이제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그 미국 영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교수님이 하신 게 아닌 걸 늦게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말 지식인데 우리가 새로운 그 책을 보면은 뒤에 저자를 보면은 저자 이름이 나오면 이분이 다 쓴 것 같이 이렇게 참 착각들을 합니다. 특히 전문 서적 같은 거. 나중에 일본어를 알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우리 약학을 배우면 약전이라고 했어요. 예, 예. 법전듯이 약전이 있는데 이 약전을 바로 일본에서 일본 약전을 그대로 우리 선생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야, 늦게서 이제 그래서 이분이 나보고 결혼 일본 여자라고 하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모든 지식이 네. 제가 봐서는 우리 약학입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학이라는 분야도 저는 떳떳이 얘기합니다. 약국하면서 환자들한테 당신네들 만약 이 일본하고 단교를 끊으면 우리 병원에서 일본 약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생명이 끝날 사람이 지금 각 병원마다 수없이 나온다고. 어찌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반일 운동을 펴냐고. 그럼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들. 참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약 중에서 일본에서 개발한 한약 우리 마신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런 마신들이 누가 나왔어? 어디서 개발했겠습니까? 네. 잘 한번 우리가 첫째는 그래서 알자. 첫째는 알기 위해서 예. 참 아니 그렇다고 사람도 안 보고 그렇게 결혼 아니, 뭐 그런 저의 관계는 네. 이제 정교적으로 그래서 일본 그로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 날 내려와서 네. 저는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갈 때 같이 네. 바뀌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갈 때라고. 그때 마유미 여사는 저기 그 일본에 계셨습니까? 그 교수님하고 어떤 관계였습니까? 교수님은 저는 모르고요. 네. 이분하고만 제자 관계였으니까요. 네. 근데 좀 이게 구체적으로 좀 남의 프라이버시한 문제라서 여쭤보기가 네. 좀 뭐한데 그래도 연결하는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 네. 목사님이 네. 선교를 하니까 일본에 있는 네. 목사님하고 신자하고 한국에 있는 신자하고 그분의 그 말씀이 예. 한일 그렇게 예. 이어준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본이 뭐 아까 그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노벨상만 해도 뭐 꼭 한 2분씩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은 뭐 노벨상 기초과학에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예. 저는 아까도 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참 그 실험실에 가서 시약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다 보면 참 그 시약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예.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기초과학 쪽에지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뭐 예. 하여튼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예. 지금 뭐 글로벌 시대고 세계화 시대니까 배울 건 배우고 과거의 역사는 역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현명한 지혜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사시고 지금 밑에 자녀분은 어떻게 되죠? 일남삼녀. 일남삼녀. 네. 네 분. 네. 일남삼녀. 막내가 일남입니까? 제일 제일 위가 제일 남자예요. 위가. 예.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또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 하나 또 낳으라고 하다가 예. 그 사시면서 뭐 그 국가적인 이런 뭐 문제에 있어서 좀 뭐 서로가 갈등 있는 부분 이런 거 없습니까? 전혀 우리 자녀를 예. 이렇게 학교에서 키우다 보면은 예. 전혀 갈등이나 이런 거 느끼지 않고 예. 자연스럽게 자라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따뜻하구나. 나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 다니면서 너 엄마가 일본인이지 하고 우리 제 생각 같으면 저희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 그 뭐 자꾸 놀릴지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잘 컸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그 우리 환경이 우리가 받아줬다는 거 그것이 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에서 뭐 반일 운동 피고 뭐 이 노재팬이나 찾아서 쌓고 노아베나 찾아서 하는 이런 이 형태를 보면은 참 가슴이 찡하고 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잘 받아주면서 또 저런 소리를 해야만 하느냐 참 역사는 후퇴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서운한 감이 너무 심합니다. 뭐 일부 그런 건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제 김 박사님 같이 이렇게 두 분이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닫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많이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도 많이 이해를 하겠죠. 예. 그 혹시 저기 애국운동 하시면서 이제
김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그 마이미 여사도 그렇고 이 한국 사람들이 애국 운동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본 애국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찬양 올해 또 몇 번 다녀왔는데요. 통경에서 그 아베 수상 그 수상 간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큰 사거리 앞인데 뭐 한국같이 지금같이 너무 크게 무대까지 만들어서 그런 집회는 아니고요. 그런 단체에서 뭐 몇십 명씩 모이다가 현수막하고 또 마이크 들고 또 촬영하면서 외치고 또 깃발 흔들고 막 이런 정도인데요. 근데 어쨌든 꾸준히 합니다. 특히 그 애국 집회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올해는 2번 오셨는데 그 환영할 때 뭐 완전히 그냥 나라가 전체가 그냥 환영하는 식으로 하니까 뭐 아예 전날부터 뭐 그 자리를 잡아서 기다릴 정도로 많이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물론 좌파도 일본이 오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정한 그 계승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 미국을 싫어할 수도 충분히 있는 내용인데 뭐 원폭만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완전히 판미를 해도 남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역사 인식이 너무나 너희들은 나빴다고 너무 잘못됐다고 막 이런 인식을 너무 심어서 일본 사람끼리는 요새 하는 이야기가 너무 그냥 지느러워서 그냥 완전히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왔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역사가 좀 많이 밝혀지니까 2차 대전 때도 그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미국 대통령이 거의 우리 자본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정도로 그 제재를 해가지고 결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배경도 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섬나라라서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고 소름을 당한다. 그래서 그거 저기 진주만인가? 그 저기 영화에서 보면은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무래도 영화를 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전쟁을 하게 그가 뭘 깔아놨다. 뭐 이런 어떤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일본이 오히려 보면은 난 지난번에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인데 그 지금 아베 수상이 트럼프가 왔을 때 가서 같이 그 뭐 노바다야끼입니까? 그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뭐 골프도 같이 하고 또 서머 구경도 같이 다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저 아베라는 사람이 한국한테는 그 당시입니다.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 모름지기 지도자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성격보다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그때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요즘 이렇게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반면교사 그쪽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많이 배우는 건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김 박사님, 죄송합니다. 일본인 부인하고 이렇게 한국의 애국 운동을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면서 김 박사님은 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애국 운동 하는데 조금 이런 거는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좀 없습니까? 뭐 다른 것은 없고요. 특별히 참 와서 참석해서 저렇게 열렬히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젊었을 때는 데모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참 덕분에 이런 데모에 참석할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는 거 그게
항상 감동을 받고 예. 기뻐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이 한미일 관계 예. 정말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관계만은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일장기를 좀 들고 한국과 미국, 일본기를 이렇게 들고 우리 한미일 관계를 저 돈독이해서 우리 자유주의 국가가 저 공산주의 국가를 방어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항상 일본기를 들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남들은 참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부인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기를 드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보시면은 좀 잘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뭐 이 일본기는 참 어릴 때부터 이 빨간기만 보면 미워했거든요. 그냥. 예,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냥 우리 제가 그래서 그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 예. 정말 미워하는 교육은 좀 하지 말자. 예, 미워하는 교육만은 좀 왜 그렇게 미워하는 교육을 저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미워한다는 이 참 가장 미워야 할 나라는 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저 예. 중국입니다. 사실 예. 중국. 예, 그 이념적인 문제는 사실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일본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좀 어느 일정 동의하지만 일본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좀 그냥 옛날 얘기는 좀 속 시원하게 좀 미안하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본이요? 예. 근데 한두 번 아닌데요? 사제를 아니 그럼 10번 하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근데 그 이 정도 같으면 저는 뭐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의 감정을 조금 대명한다면은 네. 뭐 사과야 그 몇 번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결코 해도 결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서는 받았던 사과나 돈이나 그리고 다 대놓고 또 다시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하는 식으로 또 나오시니까. 여기는 네. 이 정권이 하는 거는 지금 네. 뭐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는 정말 그냥 개인끼리 어떤 뭐 거래를 하는 것도 그런 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국가 간의 거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일본도 뭐 100번 사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사과하는 거. 그래 우리 또 한국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 정도 하면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 계속 그 진정성을 좀 느끼자고 하는 건데 그 일본도 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제적인 거나 어떤 그 지적인 면이나 이게 나라의 어떤 수준이나 상당히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우리 경제도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거 배워야 된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본도 우리보다 좀 우위에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좀 그냥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우리 옛날에 미안했다. 근데 지금 잘해보자. 지금 정부는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전에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온 횟수 동안 보면서 그 대통령들을 보면은 거의가 잘해오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 대통령 때부터 이게 참 국가적으로 이런 그 반일기를 드는 이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참 아쉬움이 남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특히 지소미아 같은 것을 아슬아슬하게 깨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놓였다는 것은 이건 우리로 봐서는 전혀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불화수소 가스만 가지고도 한번 이 얘기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참 저도 책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학 우리 약학은 화학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그 화학이라는 게 이 화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일본이 아니었으면 화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쓸 수가 없었어요. 화학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잘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용어 우리는 조선 시대 때 화학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은 파리 외국의 선진국으로 나가가지고 배워서 한문을 과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인들이거든요. 그런 가치를 알고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적대시하지 말고 예, 서로 예, 뭐 예, 한일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예.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 국가적인 이득이죠. 그러면 예, 개인적으로도 예. 그렇고. 예, 그렇죠. 자, 시간이 벌써 뭐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 그 마이미 여사께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그 지소미아가 개지기 전에 뭐 아슬아슬하게 그 일본의 교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그 텐트에 오셔서 네.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일본 사람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은 교포로서 지금 오랫도록 거기서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어쨌든 공산주의 그런 조천령하고 싸워서 한 번도 안 졌대요. 네, 네. 피를 흘리면서도 이겼다 하시면서 근데 일본을 한국이 그 40년 당한 걸 잊을 수는 없다. 잊을 수는 없지만은 나도 일본에서 살면서 좋은 점을 많이 배웠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한국 사람은 그래도 40년 잊지는 못하도 용서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일 간에 정말 한국 쪽에서는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자. 이게 뭘 그거를 기억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는 그렇게 미움으로 갈등해서 발전한다고 막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련이 오래전에 다 소련이 망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자익 사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도 잘못된 나라가 없죠. 사회주의로. 네. 잘못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중국도 자본주의로 도입을 해가지고 저전도가 됐죠.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이 사유재산 자체가 사실 없어요. 집도 20년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나라에. 네, 네.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인가를 그렇게 알으면서 왜 그렇게 북한의 70년 비참함으로 보면서도 왜 그쪽으로 지금 못 먹고 북한에서 도망오다가 굶어 죽는 분도 계시는데 북한에다가 국민 재산 세금 다 보내면서 또 아까 불화수소 그것까지도 딴 나라 통해서 보내놓고 그 이야기는 문제점은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정말 그런 미움의 사상을 가지고 또 과거를 기억하면서 전쟁으로 싸우고 나가는 그런 싸움은 다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신 분들도 미래를 봐서 발전을 하려면은 지금 세계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사는 나라가 어느 사회주의를 왜 고수하고 저렇게 많은 국민을 희생시키는가. 그러니까 38의성 지금 열어나는 것 자체도 지금 전쟁이 안 끝났는데 그거를 여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또 미군의 목숨으로担보로 해가지고 아예 인질로 잡아가지고 빨아먹었다는 그런 소리인데 미국 같으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9.19 그런 군사 협정 같으면은 아예 유적지 완전히 사형해야 되는 벌써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국민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익 사상 가진 분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아직은 못한 분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경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일본 국회에서는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은 극좌파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한반도는 조카 통일이 돼서 한반도에서 보트 피플이 돼서 한국으로 아니 일본으로 올 텐데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 도망오는 사람한테 숨어 들어오는 간첩은 어떻게 골라낼 거냐. 이거를 그 2017년 5월에 국회에서 회의를 했다고요. 일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정강훈 목사를 욕하고 또 이런 집회를 하면서도 가르기 깔기 깔라놓고 서로 욕하시고 보수라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이 나라가 1200만 명 기독교 나라인데 이 나라에 뭐 재림주가 오신다고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 같이
온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은 극좌파 공산주의자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런데 그런 분은 아니다고 하는 정강 목사를 막 공격을 하시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어떻게 그분 하나도 못 모시면서 어떻게 재림주를 보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아유, 예, 뭐, 아유, 박수. 자, 뭐, 이 두 분 또 마유미 여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세계화 글로벌화된 이 나라라면서도 정권은 이념에 매여서 그냥 동떨어져서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그 정권이 무슨 실체가 뭔지도 깨우치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실 한일 관계도 또 그런 이념에 매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거기서 이렇게 재단 자르고 그걸 붙이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분들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난하게 일남 삼녀를 낳고 사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는 건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농담 아닌 농담으로 끝내서 죄송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말 연시 좀 훈훈하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마유미 여사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주 박사님, 정말 제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정말 저한테도 많이 기감이 되는 말씀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 마치겠습니다.